반갑습니다. 고등학교 물리학2 3단원 파동과 물질의 성질의 첫 번째 소단원인 빛과 파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 첫 번째 차시로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과 표현은 물리학 1에서 다뤘었습니다. 물리학 2에서는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파동을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R에 대한 변이 Y축을 잡겠습니다. 여기에 R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한 순간을 포착하겠습니다. 자, 이 파동의 파장을 람다 그리고 진폭을 A로 두면 파동의 변이는 A sin K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K는 람다 분의 2파이로 각 파동수라 부르는데요. 특별히 사인 함수 내부에 있는 항을 우리는 위상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최대 변이 A를 가진 진동 속에서 현재의 진동 상태를 알 수 있는 항이 되겠죠. 즉 K는 길이를 위상으로 바꾸는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동의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 횡파, 그리고 진동의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경우에는 종파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죠. 이제 파동을 시간에 따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R축 방향으로 V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T초 후의 파동은 V가 일정하다면 VT만큼 평행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파동의 변이는 시간항까지 포함해서 R 대신 R-VT를 대입하는 것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이 식은 KV를 오메가로 묶어서 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메가는 각진동수라 부릅니다. 즉 오메가는 시간을 위상으로 바꾸는 상수가 되는 거죠. 만약 한 위치를 고정해서 시간에 따른 변이를 보면 제자리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진동 주기를 주기 T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보면 변위식에서 KR을 상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진동수가 T분의 2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각 파동수 람다분의 2파이와 연립해보면 주기는 속력분의 파장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파동의 시간적 물리량인 주기보다는 주기의 역수인 진동수의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진동수의 표준 단위는 초분의 1일 텐데 이를 우리는 헤르츠로 표현하죠. 물리학 1에서부터 V는 F람다라는 식을 사용해서 파동의 기초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왔을 겁니다. 파동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는 물리학 1에서 모두 다뤘었습니다. 물리학 2에서는 파동의 또 다른 성질인 간섭에 대해 다룹니다. 간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파동이 같은 지점에 왔을 때 최종 변이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최종 변이의 결과는 파동이 몇 개든지 단순히 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공역학 강의에서 연성진동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파동 현상도 결국에는 미시적으로는 뉴턴역학을 따르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미시적인 입자들에게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힘의 단순 합, 그리고 미분방정식을 계산하는 미분연산자가 모두 선형연산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괜히 얘기했나? 이렇게 선형적으로 결합하는 해가 최종해가 되는 모든 물리적 상황을 우리는 중첩이라 표현하는데요. 파동에서도 이 중첩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물론 전기회로나 양자역학 등 선형 미분방정식으로 이루어진 모든 해는 중첩의 원리가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물리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전파원에서 같은 종류의 파동을 발생시키고 있을 때 간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전파원에서의 진동수가 일정하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구면파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실선과 점선은 각각 변위의 최대점인 마루와 최소점인 고를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마루와 마루 사이의 전파 방향의 길이가 바로 파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 전파원으로부터의 임의의 위치를 각각 R1, R2로 두면 해당 지점의 변이는 각 전파원에 의한 변이 Y1 그리고 Y2의 합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파동이라 했기 때문에 K, 오메가, A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면파는 전파원에서 멀어질수록 진폭도 감소하기 때문에 진폭도 위치에 관한 함수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마루와 마루 혹은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은 두 파동의 위상이 같은 지점이 됩니다. 따라서 간섭의 결과는 변이가 최대가 되는 간섭, 즉 보강 간섭이 됩니다. 반대로 마루와 골이 만나는 지점은 두 파동의 위상이 반대인 지점이 되겠죠. 따라서 간섭의 결과는 변이가 최소가 되는 간섭, 즉 상쇄 간섭이 됩니다.
만약에 진폭이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다면 상쇄간섭 지점의 변이는 제로가 될 겁니다. 여기서 보강간섭되는 위치와 상쇄간섭되는 위치를 모두 나타내보면 이런 형태의 쌍곡면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색 실선은 보강간섭 지점이고 점선은 상쇄간섭 지점이 됩니다. 좀 더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전파원에서 진동수, 진폭, 위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전파원으로부터 각각 거리 R1, R2만큼 떨어진 한 지점에서의 변이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표현될 겁니다. 물론 같은 형식의 파동이 같은 매질 속에서 진동시키고 있다면 파동의 속력은 같기 때문에 파수 K까지 독립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상태는 양쪽 전파원에서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동일한 진동수와 동일한 진폭으로 파동을 발생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종 변이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위상 부분은 파동이 같기만 하면은 시간의 원점을 다르게 잡는 것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진폭 부분이 통일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위치에 따른 위상 부분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상 부분만 계산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간에 관계없이 진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항은 바로 코사인 항이 됩니다. 코사인 내부 항의 값이 2분의 파이의 홀수배면 0이기 때문에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볼 수 있고, 그리고 2분의 파이의 짝수배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최대 진동, 즉 보강간섭이 일어나게 되겠죠. 각 파동수 K는 람다분의 2파이니까 이 조건을 파장에 대해서 다시 쓰면 두 파원으로부터 경로의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냐 홀수배냐에 따라 보강과 상쇄가 결정된다는 뜻이 됩니다. 반파장을 위상으로 보면 파이가 되기 때문에 위상차의 입장으로 설명해도 되겠죠. 두 지점으로부터 경로차가 일정한 면은 쌍곡면이 되고 쌍곡면의 점근선은 M 값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M이 짝수면 보강간섭, 홀수면 상쇄간섭이 아까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1801년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죠. 두 슬릿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파원이 되고 두 파원의 진폭, 위상, 진동수를 똑같이 만들 수 있다면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아냈습니다. 지금처럼 레이저 기술이 있었으면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때는 레이저가 없었기 때문에 두 파원의 진폭과 위상과 진동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단일 슬릿을 사용해서 하나의 빛을 양쪽 슬릿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점광원의 위상차는 하나의 빛이 나눠져서 도달한 거기 때문에 같다고 보긴 힘들 수 있지만 적어도 일정하게 유지는 할 수 있겠죠. 이걸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단순화시키겠습니다. 같은 진폭과 같은 위상 그리고 진동수를 가진 빛이 두 점광원으로부터 스크린 방향으로 하나의 파동만을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 광원 사이의 거리를 D로 두고 광원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이라 두겠습니다. D는 0의 실험에서 슬릿 사이의 간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광원에 의한 간섭 무늬를 보기 위해서는 경로차를 따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경로차를 일반적으로 구하기는 좀 힘드니까 광원으로부터 슬릿 사이의 거리가 광원의 간격에 비해서 충분히 멀다는 가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이건 두 광선의 경로를 평행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가정이기 때문에 광원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각도를 세타로 잡으면 두 빛의 경로차를 d sin 세타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위상차는 각 파동수 K를 곱해서 KD sin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위상차가 파이의 짝수배일 때 보강간섭이 되고 파이의 홀수배일 때 상쇄간섭이 되기 때문에 스크린의 위치에 따라서 간섭 무늬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간섭 무늬의 간격도 근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스크린의 중심으로부터 빛이 도달한 곳의 길이를 x로 두겠습니다. 이 x 역시 스크린까지 거리 l에 비해서 충분히 작다면 충분히 작은 세타에 대해서 sin 세타는 l분의 x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상차는 kd 곱하기 l분의 x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간섭 무늬의 간격은 같은 보강간섭 길이 혹은 같은 상쇄간섭 길이의 간격이기 때문에 m이 두 개 차이 나는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간섭 무늬의 간격은 d분의 l람다가 되겠습니다.
얇은 막에서 나타나는 간섭 무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막은 외부와 다른 굴절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굴절률을 N1 그리고 막의 내부는 N2로 두겠습니다. 막의 두께는 L로 둘 건데 얇은 막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작은 값이 됩니다. 자, 막의 면에 대해서 입사각 파이로 들어오는 빛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매질의 경계에서 굴절과 반사가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이때 굴절각을 세타로 두면 굴절의 법칙에 의해서 N1 sin phi와 N2 sin 세타가 같게 됩니다. 이 굴절된 빛은 막의 아래쪽 면에서 다시 굴절과 반사가 일어나면서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막이 얇기 때문에 이 두 빛은 평행하지만 한 점에서 만나서 서로 간섭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막에 들어갔다 나온 빛의 진폭이 바로 반사된 진폭에 비해서 충분히 작기 때문에 앞의 경우처럼 상세 간섭이 아예 검게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어둡게 나오겠죠. 자, 아무튼 이 두 빛의 간섭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경로차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빛이 이동한 거리는 여기 평행선을 잘라보면 막 내부와 외부에서 이동한 거리의 차이를 실제로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앞의 경우와 다르게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매질 내부를 진행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굴절률을 고려한 위상차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굴절률이 N1인 곳에서의 각 파동수 K1은 이렇게 각 파장이 N1배 줄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진공에서의 K에 비해서 N1배 더 큰 K1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려해서 위상차를 써보면 각 경로에 바뀐 각 파동수를 곱한 것이 바로 위상이 될 거고 그것의 차이가 바로 위상 차이가 될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2N2KL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 경로차가 파이의 짝수배면 보강 간섭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반사되는 지점 둘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고정단 반사가 되기 때문에 위상차가 파이만큼 추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상쇄간섭이라 부르면 됩니다. 혹은 위상차의 파이를 더해주고 파이의 짝수배일 때 보강간섭이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뒀을 때는 이제 파이의 홀수배가 되면 오히려 보강간섭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진폭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완전히 어둡거나 밝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밝기에 의한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반사는 무한히 발생하기 때문에 진폭이 줄어드는 비율과 경로차에 의한 위상 변화를 모두 고려해서 무한급수로 합해야 합니다. 그래도 진폭이 줄어드는 정도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나는 반사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아까 두 개만으로 따진 것과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일상에서 입사하는 빛은 단색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햇빛과 같이 복합광이 됩니다. 복합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파장이 모여있는 빛을 말하는데요.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을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색깔에 따라서 분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경로차에 나타나는 굴절각 세타가 색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고 그 말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보강되거나 상쇄되는 색깔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각도도 달라지고 K도 다 달라지고 N2도 다 달라지겠죠. 비누 거품 같은 것을 밝은 곳에서 봤을 때 표면의 각도 혹은 두께에 따라서 여러 색깔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파동이 간섭해서 만드는 특정 공간의 최종 변이가 각 파동의 변이의 합이라는, 즉 파동에서도 중첩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두 전파원으로 발생되는 파동의 간섭 무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위상차를 구해서 그 위상차가 파이의 짝수배일 경우 보강간섭, 그리고 파이의 홀수배일 경우에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영이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의 파동성을 확인했었습니다. 두 슬릿이 점광원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면 두 전파원에서 적용했던 위상차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간섭 무늬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